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을 비롯해 주로 영호남에서 활동했던 숨은 독립운동가 400여 명의 의로운 행적들이 발굴됐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힌 죄수복을 입은 사진들.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을 하다 투옥된 인사들입니다. 묻혀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도 3,500여 장이 발굴됐습니다. 한 의병연구소 소장이 10년에 걸쳐 찾아낸 소중한 기록입니다. 유족들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설령 유족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한문으로 돼 있고 그 국가기록원에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정조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 가운데 3.1운동 주도자이자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인 백인재 박사에 대한 당시 법원 판결문도 있습니다. 또 3남매 독립운동가 조복의 의사와 20대부터 간도에서 항일운동을 하며 노동야학원 등을 운영한 남해 출신 독립운동가 김두관 의사도 찾아냈습니다. 이들 모두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산은 말할 것 없고 가정이 해체되고 목숨까지 있는 그 의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주지 않으면 그분의 숭고한 뜻을 어떻게 기릴 수가 있나요? 이태룡 의병연구소 소장의 발굴로 유공자로 인정받은 독립운동가는 지금까지 400여 명. 이번에도 411명의 독립운동가를 추가로 발굴해 보훈지청에 유공자 포상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받은 자료들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잊혀질 뻔한 독립운동가들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마침내 빛을 볼 수 있을지 기다려집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KBS 창원뉴스가 마련한 수소산업 신년 특집 그 세 번째 순서입니다. 그동안 수소는 친환경 자동차의 연료라는 측면이 주로 강조돼 왔는데요. 독일에서는 가정에서도 수소를 전기로 만들고 난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독일의 한 유치원. 이 유치원도 보통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수소를 뽑아내는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수소를 뽑아내 연료 전지를 가동시키면 전력과 난방에 필요한 열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치원에서 쓰는 전기의 절반을 수소 연료 전지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sodass wir nach 1-2 Heizperioden vernünftige Auswertungen fahren können und sagen können, was die Anlage auch wirtschaftlich bringt, welche Einsparung die Anlage bringt und welchen CO2-Vorteil die Anlage hat. 유치원은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구축비 3만 5천 유로 가운데 9천 유로는 윈스터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윈스터시가 수소 연료 전지 보급에 나선 건 오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에 5%까지 줄여야 하기 때문. 독일 민스터시는 이 유치원에 수소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2009년부터 가정용 수소 연료 전지 보급에 나섰지만 약 500여 곳 공급에 그치고 있습니다. Das ist etwas, was von der Bundesregierung auch gefördert wird und auch im Kommen ist hier in Deutschland. Das ist aber eine Technologie, die gibt es schon ein paar Jahre. Das ist schon fast eine Selbstverständlichkeit. 독일은 수소 에너지가 더 확산되고 관련 비용이 점차 낮아지면 가정의 수소 연료 전지 보급도 더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반세기 동안 부산 원도심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했던 최초의 구름다리가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 일대 도시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혜슬 기자가 철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최초 구름다리인 자성고가교. 1969년 건설된 자성고가교는 경부선 철로로 끊긴 도심을 연결하는 원도심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은 지 49년이 지나 안전 문제가 거론되면서 철거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오거돈 시장 취임 이후 시민정책 제안 1호로 자성고가교 철거가 선정됐습니다. 고가교 자체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선시되고 또 철거를 함으로써 도시 공간을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결정하게 되었고, 부산시는 교통체증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18단계로 나누어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자성고가교가 사라진 자리에는 평명교차로가 설치됩니다. 시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를 드러냈습니다. 벼가 만약에 없어지면 아무래도 신호 대기도 길고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자성고가교 철거로 일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55보급장 반환 운동과 함께 맥축지로 알려져 있는 지역의 도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리고 자성대 공원 인근의 내추고 도시 재생 사업, 이런 모든 것이 연계되어서 북한과의 교통망을 연결하는. 지금까지 부산에서 철거된 구름다리는 2017년 동해남부선 이전으로 쓸모가 없어진 해운대구 과선교에 이어 자성고가교까지 모두 2곳. 주민들이 도시 슬럼화를 이유로 철거를 요청하고 있는 부산 진구 부암교는 교통대책과 예산 문제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휴대전화 개통하실 때 대리점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리지는 않는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휴대전화가 나와 가족의 이름으로 개통되고 몇 달 뒤 기기값과 요금 독촉장이 날아오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남 창원의 한 대리점에서 가족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김모 씨. 최근 가입하지 않은 KT에서 요금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대리점 점주가 김 씨 가족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휴대전화 3대를 몰래 개통했던 겁니다. 기기값에 밀린 요금까지 피해액이 500여만 원에 이릅니다. 대리점에서 개통했던 세대의 폰 명의로 해서 똑같이 KT에 개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했죠, 그때. 합의를 안 하고 만나는 것도 회피하고. 또 다른 피해자는 딸의 이름으로 휴대전화 2대가 더 개통돼 200여만 원을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2대가 개통이 돼 있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로. 사인도 이상한 표시가 해가지고 돼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요즘에는 하루에도 2번씩 주고 싶단 말이에요. 2~3번씩. 이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명의 도용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30명이 넘습니다. 피해가 크게 불거지자 점주는 대리점을 닫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대리점 업주를 붙잡아 명의 도용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피해 구제를 받지도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KT 등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개통 때 대리점에서 보내는 계약서의 사실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 번호 이동이 많을 때도 몇만 건씩 일어나는데 그걸 다 전화를 드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거죠.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휴대전화 명의 도용 피해는 15,000여 건, 1인당 피해액은 평균 100만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오늘 아침도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지고는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많이 춥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영하 5도를 밑도는 가운데 현재 창원 영하 2도, 진주가 영하 7도로 어제만큼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평년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지금보다 공기가 많이 부드럽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릅니다.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은 1도로 평년 수준을 약간 웃돌겠고요. 낮 기온도 7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주말 내내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호흡기 약한 분들은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는데요. 다행히 경남 지역은 오늘은 미세먼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지만 내일은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외출 전에 실시간 대기 정보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구름량이 서서히 늘어나겠고요. 대기는 계속해서 많이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해안의 경우 어제와 비슷하지만 내륙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동부 지역은 함안 영하 10도, 창원과 김해가 영하 2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평년만큼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지금보다 많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물결은 0.5에서 2.5m로 어제와 비슷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시는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 차량을 다자녀 가정과 다문화 가족 등에게 빌려주는 공용 차량 공유 이용 제도를 시행합니다. 사천시는 시정 운영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산천구는 신등면 단계리 한옥마을 일대를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타당성 조사에 나섭니다. 의령군 칠곡면 심포숲이 최근 산림청 심사를 거쳐 국가산림문화자산에 지정됐습니다. 계속된 한파로 남해안 양식장에 저수온 피해가 우려되면서 경상남도가 해역별 취약 어류에 대해 특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남도는 중점 관리 해역을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4곳으로 늘리고 SN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수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1일 기준 연안의 평균 수온이 11.1도로 지난해보다 0.5도 높지만 한파가 지속될 경우에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한반도 종단철도 연계 사업의 하나로 동북아 물류 R&D 국가산업단지와 가야배후 복합단지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합니다. 국가산업단지는 화목동 일대 14제곱킬로미터에 스마트 물류와 IT, 금융, 보험, 의료지구 등을 조성하고 가야배후 복합단지는 대동면 일대 7제곱킬로미터에 도시와 택지 개발 4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제12회 지리산 산청 곶감축제가 어제 개막해 6일까지 산청군 시천면 산청곶감유통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공식 개막식과 희망풍선 날리기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축제 기간에는 곶감 경매, 전국 주부가요 열창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국내 최초로 녹색 분화용 국화인 코로나 그린을 개발했습니다. 코로나 그린은 재배 기간이 짧고 꽃 모양이 우수하며 코로나 하트는 꽃의 한가운데 꽃술 부분이 젓갈색을 띠고 분홍색 꽃잎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는 지난 2003년부터 분화용 국화를 개발해 현재까지 59품종을 개발했습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지난 시즌 팀을 K리그 준우승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로 김종부 감독과 재계약했습니다. 김 감독은 지난 2016년 12월 경남FC 감독으로 부임해 지금까지 경기 110여 개를 지휘하며 역대 감독 가운데 가장 많은 경기를 치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